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작품은 전작 로그네이션의 주요 무장 집단이었던 신디케이트의 잔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잔당의 이름은 아포스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작에 있던 놈들의 떨거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레인이 잡혀갔으니까 보스를 잃은 송사리들끼리 남은 거죠. 이들이 계획을 짠 게 플루토늄을 입수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우리의 2단 헌트가 IMF 팀을 이끌고 플루토늄을 소유하고 있는 범죄 조직과 접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기습을 당해서 플루토늄은 아포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IMF는 작전 수행에 대해서 불신을 받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2단과 IMF는 독자적으로 미션을 해결하고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작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 보면서 코스 요리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미션 임파서블 하면은 알고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네. 연극 같은 무대를 꾸며서 악당을 속이는 요소가 이번에도 뭐 재등장했고 목소리 변조와 얼굴을 스캔해서 그 가면 아이템 그것도 또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 못할 타이밍에 악당임을 시인하기 위해 속이는 그 작전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또 반복이 되었고 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오던 액션들의 다른 메뉴를 이 타이밍에서는 뭐 말로 이런 거 전에 했던 거 변주해서 보여줄 것 같고 이 타이밍엔 액션 이런 거 변주해서 보여줄 거고 그런 것들이 뭐 녹아져 있었던 것 같고 더해서 이번에는 마누라까지 재등장시키면서 이 시리즈의 방향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밀어붙일 거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작품이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이 이끌어나가는데 중요한 고리들을 몇 가지 꼽자면은 일단 CIA에서 IMF를 감시하기 위해 대동시킨 어거스트 워커, 헨리 카빌이죠. 네. 두 번째로 이번에 재등장한 일자 파우스트, 그리고 세 번째로 로그네이션에서 잊혀졌던 줄리아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거. 뭐 그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 시리즈의 재탕이다. 줄리아도 재탕이고 일자도 재탕이고 솔로몬 레인도 재탕된 거고 트릭들도 재탕된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적당히 비중을 주면서 믹스시켜가지고 적절한 양산품을 만들어냈다. 근데 아쉬운 건 그게 말 그대로 재탕일 뿐이지 더 참신하거나 발전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양산품이지. 네, 그것이 많이 아쉬웠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워낙 나이도 나이고 이제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 때문에. 전에 워낙 뭐 말도 안 되는 신기에 가까운 몸을 활용하는 액션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비중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뭐 이번에는 헬기가 추락한다든지 오토바이로 파리 시내를 움직이는 것도 사실 오토바이의 움직임보다는 카메라나 옆에 지나다니는 그 자동차의 움직임들이 더 현란할 정도로 동선이 잘 짜져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진화하는 것도 액션에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마스크 요소랄지 연극 무대처럼 보여주는 그것이랄지 또 반전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진행이 딱히 재밌다라기보단 이게 얘네 브랜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우려먹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많이 딱히 아쉽다. 재치있게 타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익숙한 방법 재탕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스토리 꼬아놓고 이거 해결할 방법 딱히 떠오르는 거 없으니까 뭐 이전에 했던 대로 가면 녹음 또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지. 그게 좀 아니란 부분이지. 그럼에도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나름 이 영화가 처음에 주제의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줄리아랑 결혼하는 꿈에서 아내가 죽더라도 너는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환청처럼 들리는 그 꿈이라든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를 죽이는 거라든지 뭐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다수를 죽인다는 뭐 악당의 이야기랄지 그런 이단 헌트의 신념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잠깐 그냥 이야기 들려주는 선에서만 끝나버리고 결국 회수되지 않아. 네, 결국 회수되는 얘기로 끝나지 않아서 그런 점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중반부에 등장하는 화이트 위도우. 화이트 위도우가 거래를 요청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나야 천연이야. 이번에 일이 어그러졌으니까 추가 요금을 받아야겠어.
그년이 우리 일을 망친 것 같으니까 일사 그년 모가지도 따와 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꽤 재밌게 쓸만한 요소잖아. 과연 이단은 미션 수행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할 거냐, 뭐 어떤 식의 선택을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휘발된단 말이야. 잠깐의 화이트 위도우의 질투 어린 제스처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야. 아무 영향가 없이. 그런 것에서 이다운트의 철학이나 이런 걸 말할 건 없다. 후까지 좀 잡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히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재탕할 거리들을 재탕해놓고 그렇다면 다른 뭔가 주제의식을 보여주느냐? 언급만 하고 마무리되지 않는 그것마저 맥거핀으로 보이는 정도로 토끼발도 아니고 왜 회수되지 못할 문제를 초반에 제기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다면 남은 건 액션인데 액션 스미스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엄청 요란하게 때려 부순다. 돈을 때려 박았다 이번에.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치고 참 특이하다 생각이 되는데 미션 임파서블은 사실 블록버스터라고 말하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었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아기자기하고 스케일 작들 밀도 높은 식의 액션을 펼쳤지. 그쵸. 로그네이션에서 나왔던 카체이스라든지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나왔던 두바이 빌딩 올라가는 장면이라든지 미션 임파서블 3에서 빌딩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굴러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블록버스터식 액션은 아니잖아. 이다넌트가 구르는 액션이란 말이야. 그치, 몸으로 맨몸으로 하는 액션이지. 따지고 보면 스케일 되게 작은 거란 말이지. 어디 뭐 요란하게 작살나고 부서진다고 해도 방 사이즈야 끼케야. 인디펜던스데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꽤 크단 말이지. 맞아요. 헬기도 작살나고 건물도 작살나고 꽤 요란해. 로마도 폭발시켜. 그래서 제작비가 이번에 왜 많이 들어가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액션의 퀄리티 유지는 되는데 전처럼 재미있는 액션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80점 정도에 만족시키려면은 이다넌트 혼자서 굴러서 80점을 만족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부상도 당했겠다, 나이도 들었겠다, 혼자 구를 수 없는 액션이 들어가면 다 때려 부수는 수밖에 없잖아. 뭔가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아마 액션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바뀐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나도 이번 작품은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그래도 전에는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액션을 펼쳐줬거든. 그러나 이다넌트의 능력 때문에 해결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액션들이 이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션 임파서블 중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하는 2 같은 경우가 말도 안 되는 액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이다넌트라도 553의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영화가 됐지. 무협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록버스터 헐리우드가 되어버렸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헬기에서 그렇게 떨어지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 이미 헬기에서 기절했겠지. 그쵸.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는데 많이 당황스럽고 오토바이나 자동차 액션도 그렇고 이다넌트 혼자 굴러서 되는 액션이 아니라 주위에서 터지는 장비들의 운이 좋아서 맞닥뜨린 액션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에도 맨몸 액션을 펼치긴 하잖아요. 근데 좀 어설픈 유머가 들어가 있어서 그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다들 뛰어내리기를 바라는지 그런 것도 없었던 유머 코드인데 그런 걸 넣은 거 보면 이번 유머가 아주 많이 들어갔어. 네. 그런 것들이 좀 어설프게 많이 들어가서 아쉽기도 한데 여튼 확실히 좀 늙었구나. 에다넌트가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는 액션의 최대치는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동양인과 싸울 때도 개처발려요. 그 부분은 사실 헨리 카빌 안습이었지. 양복 벗고. 그러니까 이번 작품은 너무 웃긴 게 아니 이 슈퍼맨 하던 놈이 힘이라도 세고 무술이라도 잘하던가 그러면은 이 액션의 합이 더 멋있어질 수 있는데 막판에 둘이 1대1로 맞다이 뜨는 거 보면 저 새끼들 동양인 한 명 못 이기는 족밥끼리 싸우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긴장감이 더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아쉬웠어. 그러니까 이다넌트의 몸이 상했으면 이렇게 주변에 엄청난 뭐 건물이라든지 헬기를 폭파시키는 것도 좋은데 더 비중 있는 악역을 줘서 더 강한 빌런을 줘서 그 빌런도 겨우겨우 이기는 에다넌트를 보면서 이다넌트 안 죽었네 뭐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슈퍼맨을 바보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더 액션의 기대치를 높일 수도 있었고 이다넌트의 능력을 부각시켜줄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안습한 거는 헬기에서 로프 잡고 올라가는 거였지. 맞아요. 거기서 헬기 밑바닥에서
운신 잘못해가지고 떨어지잖아. 사실 이게 탐 크루즈 젊었을 때였으면은 머슬업 했을 텐데 맞아. 낑낑 대면서 올라가는 게 웃기긴 하더라. 거기서도 낑낑대서 올라간 다음에 헬리콥터 안에 있는 운전자랑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랑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 유머도 없었던 건데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고유의 색깔을 좀 빼고 있지 않나? 미션 임파서블 1부터 좋아했던 저로선 아쉽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복고적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원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당하다 싶은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플루토늄 탈취당하는 거 초반에 너무 어이없지 않았어? 그쵸. 그러니까 탈취당하는 거는 당연히 약속된 흐름인데 음. 그냥 황당함으로 끝나버리거든. 이거 플루토늄 어디 갔어? 하고서 사라져 있잖아. 되게 멋없게 찍었다는 생각이 있거든. 뻔히 보이는 동선에 있었는데 그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 무슨 후디니가 마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반 장면에 너무 아쉬운 게 플루토늄을 얻으려면 동료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는 액션이나 그 동선이나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해 다. 나 포기하고 저거 가져가. 다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게 너무 일차원적이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없죠. 네. 또 좀 황당했던 게 이단 헌트가 경찰 추격 따돌리고 나서 솔로몬 레인 신병 확보한 다음에 지상으로 나올 때 경찰 만났잖아. 아 맞아. 그 장면 뭐냐? 그냥 거기서 좀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 개지랄이지 완전. 그러니까 영화 초반엔 주제의식을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뭐 생명을 어쩌고저쩌고 이래놓고선 경찰 살리려고 무고하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4명 단숨에 죽여버리잖아. 그럼 그 주제의식도 흐지부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 어떻게 못 본 척 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니까 경찰 이거 못 본 척 하겠냐? 그니까 경찰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 그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게 납치 상황인데 어떻게 못 본 척 하고 넘어가 경찰이. 야 그리고 막말로 이단 헌트가 배트맨처럼 무슨 불사의 신념 이런 컨셉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상황 되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살생을 버리고 타개하고 넘어가는 그런 캐릭터잖아. 근데 뭐 경찰 대수라고 거기서 대치하면서 설득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히 들어가야 되는 요소인 거지. 근데 그렇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 막상 잘 수습돼. 4명 남자 죽었잖아. 그래서 4명 남자 죽은 것을 일자가 죽였다는 걸로 누명이 씌워져서 거래를 하려면 일자를 데려와라. 근데 막상 거래는 나오게 되지 않잖아. 그거 그냥 버려지는 설정이지. 그러니까 버려지는 설정이야. 그렇다면 그 장면을 왜 넣느냐? 그냥 그 상황에 긴장감 한 번 더 해주려고. 상영 시간 조금 더 채우려고. 이걸로밖에 결론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탐 크루즈는 멋진 남자다 뭐 이거 보여주는 거지. 그냥.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장면이야. 필요가 없는 장면이야. 재활용이 안 되는 그냥 쓰레기 장면이야. 더 심한 건 뭔지 알아? 화이트 위도우가 애초에 나올 필요도 없었다는 거지. 그치. 애초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거는 섭외한 배우에게 역할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충 스토리 악이 맞췄을 뿐이야. 너무 허술한데 초반에 결혼식 하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서 미션 지령을 받은 다음에 미션이 파기되는 데까지 그 영화를 보면은 아마추어가 만든 게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레드 얼럿 시리즈 같은 네. 그런 되게 막 어설픈 오프닝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브리핑 해주는 약간 그런. 브리핑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번 작품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의 최악의 오프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미션을 설명해주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같아. 누가 멋있는 목소리의 성우가 미션 화면에 그렇게 친절하게 해서 이단 헌트한테 왜 주냐고. 내가 볼 때는 미션 주는 것도 외주 맡겨갖고 영상 업체한테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관객들한테 친절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고유의 색깔을 당연히 잃어버리고 그냥 헐리우드 액션 영화, 그냥 흔한 영화의 기법을 관객들한테 친절하게 보여주니까 너무 불만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고. 그 장면의 기능은 그냥 설정 알려주는 거지. 그치. 전작에서 있던 신디케이트 기억하지? 걔네들의 잔당이 아포스리라고 남아있어. 걔네들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 뭐 이런 거잖아. 존나 짜증나 진짜. 그거 왜 줄줄 얘기하고 있냐고. 얘네들이 존 라크라네랑 접선할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그러니까. 막아야지. 동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왜 이렇게 친절해?
아니 그리고 나 중간에 레인 잡힌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 음. 목에 있는 추적기를 뺄 때. 그때 막 너한테 미션 주는 놈이 어떤 놈이지 알아? 너 하면서 무슨 얘기를 주저주저 하잖아.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오프닝에 그 미션 지령 받는 게 사실 그렇게 어설프게 만든 이유가 뭔가 있구나라고 나는 막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그렇지. 사실 로그네이션 때도 그런 트랩이 발동되기도 했고. 근데 알고 보니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짓거린말이었어 말 그대로. 그치. 정신병자 새끼가. 9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게 그 뭐야? 길어한 시간. 그게 뭐야? 아니 이거 그냥 말만 많지 이거. 당황스러워서. 전반적으로 영화가 설명이 너무 많지. 이게 설정이 복잡해지고 이거저거 늘어나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이해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영화 템포를 죽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설명한 설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를 굳이 숙지 안 해도 그냥 영화는 흘러갈 뿐이고 이단 헌트가 저러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코스 요리 같다고 한 게 잘 만든 코스 요리가 아니라 형식의 코스 요리 같다는 거였어. 그치. 그러니까 오프닝에 에피타이저 주면서 이런 음식 먹을 거예요 하면서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액션으로 약간 뭐 매콤한 맛 주고 그 다음에 약간 쉬어가는 그 뭐 음식 하나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코스로 액션 엄청난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뭐 디저트 주고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형적인 데다가 너무 떠먹여준다. 굳이 그렇게까지 떠먹여줄 이유가 없는데 특히나 어느 정도로 떠먹여주냐 하면은 그 국장이 나와가지고 반전을 튀는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주잖아. 그 장면 너무 말도 많고 설명 중 같아서 그 장면 번역도 안 좋았지. 그리고 번역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막 그- 상황이랑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번역 이야기 나온 김에 결정적인 거 하나 짚자면은 화이트 위도우가 1편에 나왔던 맥스의 딸이거든? 그래? 1편에 이단 헌트하고 거래했던 무기상 있잖아. 그게 대사 중에 있어. 그래? 대사 중에 있는데 번역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몰랐구나. 저 사람은 어디서 그냥 갑툭튀했네. 그냥 얼굴은 이쁘네 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랬던 거였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이 번역가도 그분이신가?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들으면서 어이없었던 게 화이트 위도우가 이단 헌트에게 제안을 하잖아. 솔로몬 레인을 탈취하는 걸 네가 협조해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근데 이단 헌트가 살짝 어깃장을 놓잖아. 이 시도가 잘못돼서 솔로몬 레인까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화이트 위도우 패거리에 있는 놈이 말하기를 그거 걱정 없다. 무장 차량이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게 무장 차량이 아니라 방탄 차량이거든? 그러네. 방탄 차량이네. 무장 차량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단순히 생각해봐도 방탄이니까 이게 안전하니까 대담하게 시도해도 안 죽을 거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야. 그런 명시적인 것들 이외에도 대사 간에 합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그냥 단순한 영화도 아니고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럴만하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화 보면서 의아했던 점이 이 영화의 시점은 어딘가? 이 영화의 시점이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누구 시점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에단 헌트의 시점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다 보여주는데 되게 뜬금없는 시점이 생겨요. 그 헬기로부터 오는 레인의 모습이랑 헬기에 도착한 다음에 차량에 탑승을 해서 움직일 때 레인의 시점을 다 보여줘요. 레인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지. 딱 그거 보고 이거 무슨 게임도 아니고 미션 수행하기 전에 목표가 저기 있으니까 저거를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임 같은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그치. 그 전까지 레인이 독자적으로 씬에 나온 게 없었고 분량이 없었는데 갑자기 레인 시점으로 샷들이 진행되지. 네. 그리고 레인을 빼내온 다음에 일자랑 이단 헌트가 만나는 씬이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존나 오그라들어. 갑자기 일자의 시점으로 카메라가 움직여가지고 에단 헌트의 발자취를 쫓는 마냥 카메라가 움직이죠. 이거는 그냥 분위기 내려고 한 거 이상의 효과가 없고 이런 시점은 말이 안 되죠. 나는 좀 짜증이 나는 게 왜 일자한테 이렇게 분량을 주느냐는 거야. 아니 이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에서 에단 헌트가 액션을 펼치고 이것을 해결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녹여냈던 게 작품이었는데 팀플레이도 좋긴 한데 일자의 시점으로 카메라가 가져가는 순간 에단 헌트의 고민 말고 일자의 관점으로 또 카메라가 옮기기 때문에 관객이 감상하는 입장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차라리 레인 보여주는 거는 작전을 수행할 때 저게 목표니까 좀 친절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레인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레인의 감정을
2팔 이유는 없잖아요. 2팔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주진 않잖아. 음. 근데 그때 일자의 시점으로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는 일자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영화의 흐름을 망치는 씬인 것 같아서 엉뚱한 것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차라리 후반부에 일자랑 레인이 액션을 펼칠 때는 이해가 가죠. 작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니까. 근데 가로수길 같은 그런 데서 만나는 그런 시점 왜 들어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시리즈가 좀 지랄 맞은 게 네. 이다운트 하렘 차렸어. 하렘이요? 일단 여자만 3명 붙었잖아. 아 그러네요. 줄리아 붙었지, 일자 붙었지, 화이트 위도우 붙었지. 국장도 죽었으니까. 아니 갑자기 이게 협객풍운전 같은 협객풍운전이요? 그런 무협 게임처럼 돼버렸어. 무협지를 보면은 주인공은 광명정대하고 네. 외로이 자신의 대의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협조하는 히로인들을 만나면서 명시적으로 연인 관계를 맺진 않지만 장기적인 썸을 유지하는 그런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복수고 딱 그게 그 짝이라는 거지. 아 이거는 이다운트가 아니다. 장묵이다. 장묵이요? 유천도룡기의 장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일자도 일자가 아니고 뭐 주지약이나 조민이나 뭐 이런 캐릭터 되는 거지. 줄리아나 뭐 화이트 위도우 말할 것도 없고 소소 같은 애 되는 거지. 여성 캐릭터에 비중을 주는 거를 반대하진 않는데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내리펼치는 그런 로맨스물처럼 돼버리면은 너무 기름기 낀 시나리오 아닌가. 너무 허접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등장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로맨스로 빠져버리잖아. 그러면은 미션 임파서블만의 특징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지. 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게 작전 수행 과정 중에서 호흡이 맞아가면서 그게 로맨스로 발전해 나가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거기다가 친절히 또 설명도 해주죠. 일자한테 동료가 전에 사실 결혼을 했었다. 그래서 뭐 그 여자가 어디에 떠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내가 볼 땐 너를 아끼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동료가 또 연을 맺어줘요. 이런 친절함이 또 어딨어? 지금 너까지 힘들게 하면 안 돼. 솔직히 줄리아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떡밥 나타내게 하려고 초반에 오프닝에 그런 결혼하는 장면 넣어주고 그치. 동료가 한 번 언급해주고 설마 줄리아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나타나잖아. 하필이면 또 폭탄이 터지는 그 장소에서.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개연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존 라커가 이 캠프의 후견인이었어 뭐 이런 설정까지 넣어주잖아. 그쵸? 그것도 물론 악귀는 맞지. 근데 궁색하잖아. 왜 그 설정을 넣은지 다 보이고. 그러니까 딱 그 게임 하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게임패드 잡고 이야기 진행되다가 대사 챕터 넘기면서 성우 나레이션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종하는 이단헌트 캐릭터는 액션 장면 펼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화창 이야기 진행되고 딱 그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게임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강하게 든 생각은 아 이거는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배우의 배역을 맞췄다. 이게 배우들의 네임밸류에 맞게 배우들 섭외된 거에 맞게 그냥 역할을 끼워 넣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헨리 카빌 보면 딱 그런 생각 들잖아. 그리고 일자의 비중 높은 것도 레베카 페르구손 배려해가지고 비중이 높은 거다 싶은 거고 화이트 위도우 없어도 상관없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비중 잡아주는 이유. 컵이 섭외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비중 마련해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야기에 구색 맞춰준 거고 그러니까 배우의 배역이 따라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설정도 덧대게 되는 거고 설명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어떻게든 구멍들을 그렇게 메워야 되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슬슬 취해지기 전에 끝내야. 또는 리부트해야. 근데 너무 대박이 났어 이번에. 그래? 이번이 미션 임파서블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 될. 사실 미션 임파서블은 2도 엄청나게 흥행하긴 해서 작품성과는 무관하게 대박친 게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박수 받을 때 빨리 끝내야. 근데 로튼 토마토도 98 찍었어. 98이라고? 이거 더 만들라는 게시야. 탐 크루즈도 더 만든대. 어떻게 잘 버무려지길 바라야겠지.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미션 임파서블 너무 제가 4까지 애정했던 작품이고
그 중에서 확실히 3가 최고인 것 같고 음. 더 이상 3만한 작품은 나오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원 같은 작품의 스타일은 뭐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원 같은 경우는 히치콕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나 블록버스터 느낌의 비중보다는 뭔가 추리 소설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방향이 훨씬 저한테는 좋은데 궤를 달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사실 TV 시리즈의 설정을 갖고 와서 전복시켜버리는 목표가 있던 작품이었으니까 네. 네, 그게 가능했던 거지. 네. 그래서 원 같은 스타일은 당연히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면 3같이 멋진 빌런과 쫄깃한 액션과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토끼발 같은 요소가 갖춰진 작품이 나올 거라는 건 진짜 기대도 못할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좋아하던 시리즈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구나. 나의 마음에서 이제 떠나가고 있구나. 내 나름의 홍대였는데 이제 다들 알게 된 신촌이 되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작품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맨몸 액션보다는 에다넌트의 움직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좀 더 연구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설프게 미션 임파서블이 갖고 있었던 반전의 요소랄지 아기자기한 아이템들 이번에는 추적기하고 드론이 나왔는데 그건 아기자기한 아이템도 아니라서 많이 좀 당황스러웠고 그런 것들을 제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제 손에 닿을 수 없는 작품이 되어버린 것 같고 영화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재미없어 이게 뭐야 꽈배기야 꽈배기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감했어요. 그때 재밌게 만들려고 큰 그림은 보지 않고 꼬아버릴 뿐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역에 맞게 그 시퀀스를 다 그냥 분량 챙겨주게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꼬고 꼬아서 그냥 꽈배기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전들이 특히 그렇고. 네. 그래서 전인권 노래 중에 그거 뮤직비디오로서도 재밌을 것 같다. 이 영화에서 도는 장면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 건물 계단 올라갈 때 막 도는 장면도 있고 나서는 계단 올라가는 게 있지. 네. 그리고 논리도 돌아요. 어떤 식으로 도냐면은 악당은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다 죽이는데 에다넌트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죽이잖아요. 이런 논리도 돌고 그리고 액션 중에도 헬리콥터 계속 돌잖아요. 그 프로펠러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뭐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는데 그 헬리콥터 본체가 계속 도는데 어떻게든 뭐 안전벨트 해가지고 뭐 거 살아남는 것도 계속 돌고 또 앞에 보여줬던 복선 같은 것들이 다시 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탈취할 때 팀원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국장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국장을 살리지 않고 미션을 수행해버리는 그런 뭐 돌고 도는 복선이랄지 이 전체 시리즈가 그냥 계속 돌고 있구나. 그 전에는 큰 바퀴로 돌고 있다면 지금 꽈배기 수준으로 곧대곧대 재미있는 상황 주려고 돌고 있구나. 제 별점은 2.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액션이 쫄깃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낙하산 펼칠 때 액션도 굉장히 쫄깃하고 자동차 액션도 카체이스가 이번에 그렇게 멋있진 않았는데 주변에 되게 돋보여주는 요소들이 많았고 음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인 것 같아서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헬리콥터 씬은 정말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때려박아가지고 보는 재미가 나름 있었습니다. 또 아쉬운 거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끝내자면 음악이 아쉽다. 그러니까 음악이 언제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막 긴장감 주려고 막 쓰이다가도 음악을 아예 빼버리는 장면도 있고 종잡을 수 없는 게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음악이 너무 들었어요. 1차원적이기도 해. 그쵸. 몰아쳐서 음악 나올 땐 질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것들을 다 종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액션 씬은 꽤나 멋있어서 2.5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 관리에 목표가 있었던 작품인 것 같다. 뭐 액션도 구색 있게 들어갔고 스토리도 구멍이 제법 있고 연출이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꼬고 꼬는 동안에 어찌저찌 골조는 유지했고 할리우드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무난하게 만들어낸 영화다. 뭐 흔히 말하는 식으로 잘 뽑아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딱 그것까지인 것 같고 앞으로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딱 이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절망적이네요. 재밌는 설정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하면은 재밌는 게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어디까지나 그냥 놀이동산에 재밌는 기구 추가되는 정도일 것 같고 딱히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놀이동산에 기구 추가되는 정도 수준? 비유가 적절하네요.
이번에 좀 의아했던 게 격렬한 액션이나 스케일 큰 액션만 있는 게 아니고 타이밍 액션도 있잖아. 물론 그게 마지막에 쓰이긴 하지. 그 핵무기를 해체하는 그 과정에서 타이밍 액션이 쓰이긴 하지. 근데 도입부나 중반부에도 끼워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과격한 액션을 넣지 않아도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썼다. 엔딩에만 활용 점정하듯이 그렇게만 쓴 건 좀 아쉽고 사실 그 이전에 많이 써왔잖아. 뭐 그런 식으로 그 타이밍 싸움을 유발하는 그런 액션 설정을 활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 별점은 2.5점이네요. 네. 제가 오늘 다룬 작품 미션 임퍼서블 폴아웃이었고요. 다음 주에 제가 선정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